이 방금 소개받은 안병훈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이 미국 뉴욕의 이 한복판에서 우리 한인 지도자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게 된 게 무척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버벅거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된 대로 1965년에 조선일보에 입사해가지고 2003년 12월 31일 정년 퇴직할 때까지 38년 8개월간을 조선일보에서 근무한 신문직입니다. 저는 그 기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퇴임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제가 2005년에 출판사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만들 당시에 각 서점에 이렇게 가보면 그 이념서적 진열대에는 온통 붉은 서적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그 지하에서 숨죽여왔던 그 좌파 학자들의 저서들이 하여튼 본물처럼 터져나와가지고 사회를 풍미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국민의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출판되는 책의 총량에 따라서 국민의식이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처럼 붉은 서적이 횡행하면은 결국은 집권을 우파가 하든 좌파가 하든 젊은 사람들 머리에는 좌파 성향의 생각들이 잠기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귀퉁이에서만 이걸 좀 막아보겠다 해서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당시에 또 이제 컴퓨터의 인터넷 세대 산업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인터넷이 나오자마자 포르노가 그냥 들어오고 포르노에 이어서 인터넷 범죄 이를테면 자살 클럽이라든가 청부살인이라든가 도박 같은 것들이 막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이하게 좌파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서 좌파가 자기의 생각을 전파하는 아주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국에서는 100년 전쟁이라는 영상물이 젊은이들 속에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한 200만 히트를 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폄하하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물이었습니다. 그 영상물뿐만 아니라 프레이저 보고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영화는 무슨 4.3 사건이다. 기타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려고 이를테면은 가시적인 물리력보다는 권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이 그 지배력이 크다는 그람시의 이론이 한국에서 아주 잘 적용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젊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국민들 300만 명이나 굶어 죽이고 3대 세습을 통해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북한은 뭔가 미화하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마치 무슨 악의 무슨 화신인 양 이렇게 표현하고 해서 대한민국이 마치 정의는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나라,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세뇌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을 이런 책을 했습니다만은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폄하하고 북한을 찬양하려는 그런 의도 아래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2011년에 제가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기 지금 출판 기념회를 한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들고 1년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그러니까 무슨 역대 대통령을 연작해서 무슨 만들려는 게 아니라 애초의 목표가 대통령 이승만과 대통령 박정희만 정확히 알리면 대한민국 근현대사 왜곡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뉴욕의 이 한복판에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는 책의 출판 기념회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워싱턴과 뉴욕에서 이런 걸 해준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거를 사진집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요즘 시대가 글보다는 사진이고 이 텍스트보다는 비주얼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는가. 이건 사실은 이승만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박정희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한 평가가 영 다를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기준을 저는 과거의 서양식, 그게 보편적 가치이니까 그 잣대도 들이대면서 나라 만들기 방식, 그때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애정어린 생각을 가지고 또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시점에서 이게 뉴욕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사실 관계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책을 뉴욕에 보낼 때가 석 달 전에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마침 대통령이 이곳 뉴욕에 들러서 한미정상회담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저는 나라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좌파 성향의 지금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을 올바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지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틀린 점도 지없지 않게 발견되고 그래서 하여튼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보다는 사진을, 문자 텍스트보다는 비주얼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우리 앞으로 많은 젊은 층을 겨냥하는 그런 저서로도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마 굉장히 좀 나이가 지긋하시고 오래전부터 이민 생활을 하신 우리 동포 여러분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인 차세대 1.5세, 2세들에게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계속 발전시키는 노력했지만 진정 우리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한국의 역사의 발자취가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관심을 적지 않게 두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손주나 자녀분들에게 이 책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신다면은 많은 한국 역사의 발자취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명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이승만 이 저서에 대해서 우리 문무일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또 말씀해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First Lady 유경수의 사랑과 눈물이라는 저서의 바로 이 저자이십니다. 우리 문무일 회장님은 여러분들도 물론 뭐 양력에 대해서는 앞에 나온 그 팜플렛을 참조하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아나운서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미남이시고요. 아마 말씀도 잘 전해주시리라 기대가 되는데요. 또 우리 문무일 회장님께서는 고 유경수 여사 추모 사회를 맡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5년 새마을운동 취재기자와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창설요원으로 활약하시다가 지난 1987년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계시면서 뉴욕과 워싱턴 등지에서 이 재미 언론인으로도 많은 활약을 하시다가 최근 또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지금 다방면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이 유경수의 사랑과 눈물은 저자 이영훈 현재 새누리 정치대학원 사무국장과 국가개혁위원회 부총장을 맡고 계신 이용님과 공동 집회를 하셨는데요. 함께 계셨다면 참 더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무일 회장님께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경수 여사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 영부인 선호도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우리 문무일 회장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택 박사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재택입니다. 여러분 같이 만나가지고 이 책에 대한 카멘트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1993년도 한인에 병원했고 1961년도에 군대와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전대대학에서 현재 전대대학에서 행정과 교수를 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명예교수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얼마 후에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나 다른 데에 대해서 있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학생 때나 혹은 61년도에 공부할 때, 대학 교수 있을 때 대단히 레디컬한 반정부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사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고 별로 심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기록을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경사의 깊은 사랑과 조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화제태만 공연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1984년도에 경찰대학 조변교수하고 동국대학 경찰과 행정과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농업회장이었던 한우선 회장께서 저를 친절히 안내를 했고 어렌지 해가지고 새마을 본부 운동의 견학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 기회에 우리 문물 씨가 그 당시에 새마을 본부의 홍보부장이었습니다. 그런 안면으로 있다가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이 책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게 저는 완전히 유경수에 대한 그 퍼셉션에 대해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책의 유경사는 MBC 아나운서였던 노무현 씨의 얘기지만은 이 전체 한국 민족이나 우리 뉴욕 동포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그 보아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보통 사람들이 오로바이오로그라고 쓰는데 고스바이럴, 즉 대행하는 문장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광과 업적과 이런 거를 비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물 저자는 기록을 가지고 상생히 유경사 여사에 대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골자는 사랑, 그리고 혁명가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의 모성애,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세 가지 방법으로 책을 엮었습니다. 유경사는 첫째로 알뜰하고 살림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로서 남편에 대해서 사랑과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랑 중에서는 박 대통령 중명 당시에 만났을 때 헐딱 반했습니다. 중명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유경수의 배경은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옥천에서 가문이 높고 양반이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박중령을 만나서 반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완전히 반대해서 결혼식에도 그 유경수의 아버님이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랑의 꽃이었습니다. 마치 이광수의 순애보를 모르는 같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 이 책에 담아 있습니다. 유경수 작가는 그 박중령의 월급을 가지고도 알뜰한 삶을 했고 그 다음에 아내로서 혹은 군인의 아내로서 또한 다른 의미에서도 열심히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경사의 그 생활은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확실히 겸손하고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아계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경수 의사가 이 영부의 당시에 아들과 가근의 딸을 갖다가 교육을 시킬 때 절대로 특권 의식을 갖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 비서들이 경화대가 있었지만은 경호를 갖다가 붙이지 않고 도시락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서민의 사람들의 생활을 같이 하도록 하게 돼 써 있었습니다. 생활 신조로서 그분은 남편이 하는 일을 모두 존경하고 그리고 보람있게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유경사는 아내로서 군대 아내로서 있었기를 좋아했지만 일단 대통령이 된 데라서는 대통령 아내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해가 나병 환자를 방문해가지고
마치 이 영국의 다이애나와 같이 그 어려운 사람을 일일이 납병 환자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는데 일일이 손 붙잡고 납병 환자를 안내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구석구석에서 인간미를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비서진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몰래 저 달동네라는 동네에 가서 그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저는 감명을 여러 가지로 받습니다. 유영사의 인생이 자식의 교육을 갖다가 하는데 휴머니티, 즉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게 어린애들에 가르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던 당시에 이제는 대통령의 혁명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완성을 청성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사방에 여러 사람을 대화를 해가지고 무엇이 박 대통령의 잘못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청와대 야당으로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갖다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카라 부인 로사리는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국무장관실에 즉 캐비넷 미팅에 참석해서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서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왜 국무에 들어오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심장마비로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절대로 그 기억난 걸 갖다 알리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시 대통령이 이 육체적으로 기능을 못할 때는 당장 대통령을 대항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법률이 왔을까, 법률이 작성했을까 같으면 여보 이거 사인해, 여보 이거 사인하지 말라 이렇게 도와준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통령의 그건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에레나 루즈벨트는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 정치에 대해서 가끔 부정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께서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나 혹은 다른 행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지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유형사에 대해서 편지할 것 같으면 일일이 답장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돌아가는 물정을 일일이 자기 남편 대통령한테 얘기했지만은 일일이 밖에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 본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내조의 길이 하나의 국민과 정부의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남모르게 대통령 박정희 혁명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 행정을 도와준 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은 보통 다른 오토바이오그래피와 달리시 사랑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부인의 인격과 그 다음에 자식들의 교육과 내조의 힘을 일일이 말해주는 것이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많은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을 보시는데 몰래 혼자서 손수건을 가지고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눈물이 지쳐야 되니까 반드시 이 책을 보실 때는 손수건과 그다음에 조용한 데서 보시죠. 저도 책을 많이 보지만 많은 책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랑과 사랑의 책을 봤지만은 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책을 볼 때는 가끔 눈물이 나와서 옆에 있는 내 아내한테도 미안스럽게 뭘 그렇게 책을 보면서 우느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고 싶은 것은
내가 일일이 얘기할 것 같으면 다 안 보실 거니까 이 책은 정말 자식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내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책을 선물로 줄 것 같으면 자식에 대한 요령이가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재택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곧 문무일 회장님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우리 문무일 회장님께서 지으신 유영수 여사의 사랑과 눈물 책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First Lady,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의 질곡을 딛고 우리 한국 어머니의 유영수 여사, 그리고 수천만 가슴 속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그런 사랑을 담은 그런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를 맞아주시고요. 참고로 아주 미남이십니다. 어, 1974년 8월 15일 대통령은 17살, 부인 유경수는 49살. 그날 밤 비가 내리는 날 유경수 여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에게 아내 유경수 여사는 저 좀 보세요. 천천히 좀 가세요.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진심으로 감동 그렇게 엮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 쓰면서 오늘 저자 인사를 통해서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사. 이 가족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비극사라고 그럴까요? 50년대 늦총각, 늦처녀가 만났을 때 물론 8살 차이지만은 대구에서 결혼식 올렸죠. 대구 사범의 은사가 주례를 맡았는데 신랑 유경수와 신부 박정희 양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르르 웃으니까 주례가 이상해가지고 여러분 왜 웃습니까? 이런 그 결혼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상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왜 해야만 되느냐. 박정희,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신념이 뭡니까? 자립경제, 자주국방, 도국강병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뭐 평가가 많겠습니다만 큰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딸을 대통령으로 키운 아버지. 이거 큰 업적이에요. 과거에 아버지 미움을 받아가면서 형제간들을 죽이면서 처남들을 죽였던 태종이 많은 일을 했지만 업적 가운데 하나가 성군인 세종대왕을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으로 나라를 구했고 딸은 선거로서 나라를 지키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참 불쌍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쩐지 좀 마음이 싸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혁명으로 나라를 구했던 그런 인물인데 세계사를 훑어보면 5대 혁명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구한 케이스 5개.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첫째로 페루의 벨라스코, 터키의 게말파사, 그리고 이집트의 나셀, 일본의 명추신, 한국의 박정희. 이건 역사계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무력으로 잡는 사람들 많죠. 과거에 먼 고대로 가서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세라쿠스의 독재자 아가토클레스, 이 사람은 옹기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10,000명을 죽이고 무력으로 정권을 창탈합니다. 그 다음에 15년 동안 지세가 뭘 했느냐?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경제를 살리죠. 평화시대를 만들고 또 그리스의 간접지배로 벗어나고 북아프리카의 카타쿠로부터 독립이 되고 거기다가 민주주의, 공화정을 부활시켜서 끝내 나라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을 그런 칭호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지금 한류로 지칭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횃불을 들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점프시켰던 그런 걸출한 지도자로 각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말씀이죠. 아까 한호선 회장님이나 제가 존경하는 안병원 선배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에 따른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성공통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방공을 국시로 삼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뭐냐? 첫째,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문제예요. 황장엽 선생이 평소에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에이전트, 직설적으로 말해서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내려간 에이전트가 간첩이 몇 명이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자리를 착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과거에는 간첩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국민들이 좌파 또는 정북, 친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점차 빨갛게 가고 있는데 은근히 걱정들 하고 있어요. 안보 불감증 이런 게 오버랩되면서 괴로워요. 한국 국민들이. 살면서도 어딘가 불안합니다. 터지면 설마 거기다가 플러스 안보 불감증. 그러니까 이 종북 친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선거 때 아시죠? 50대 이상 전부 나와서 찍었습니다. 살려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종북 친북을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너무 썩어 있습니다. 너무 부패 있어요. 분야별로 너무 썩어 있어요. 왜 썩어 있느냐? 지금 청문회다 뭐다 이렇게 보시면은 신문을 보시면은 그런 부패상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렴하게 서정쇄신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reform from the top,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창했는데 끝내 이루지 못하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해에 얼마 전에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박근혜 정부가 해나가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종북 친북을 척결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 부패를 척결하는 쾌도난 마식으로 이렇게 푸시를 해서
부조리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개혁해서 살고 보니까 세상이 나아졌구나.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개혁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지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이건 혁신이요 혁명이 되죠. 그래서 명실공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2대 과제가 있다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런 정북 친북 문제를 어떻게 척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정부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깨끗한 정부. 저는 아버지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반드시 저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이 조그마한 행사가 이 모임이 이제 신생 대한민국이 더 세계 속의 위상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회장이신 김영길 대회장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최재형 명예대회장, 이정공 명예대회장, 또 우리 엔젤라 정 어디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판구 위원장, 여러분 대단히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안병원 대표님 이번에 오시지 못할 걸 억지로 모시고 왔어요. 또 우리 한호선 농협전 중앙회장님 억지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 두 분에게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거듭 감사 말씀 올리면서 종종 우리 고국 소식 전하면서 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행사가 다 거의 다 마쳐가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 저는 참 아직까지 여러분들 세대에는 다가가지 못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정말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새마을운동가도 정말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지금 이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난국을 이겨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길 총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머니가 국민의 행복을 노력하는 시대를 거쳤다면 우리 딸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실 텐데요. 그 시대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은 그 실현 시대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우리 한반도는 영원히 정말 세계적인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큰 번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만세! 네! 국민 행복, 동포 행복을 위해서 만세! 네! 감사합니다.